야, 누가 먼저 그랬어? 네가 먼저 그랬어? 너도 한번 맞아봐. 얼마나 아픈지. 네가 형이니까 참아야지. 동생이 형한테 그러면 돼? 아이들이 친구들 또는 형제 자매들끼리 싸우면서 꼬집거나 때렸을 때 혹시 이렇게 말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런데 부모님들의 이런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를 더 억울하게 만들고 이 억울함은 아이들의 공격 행동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아이들의 때리기, 꼬집기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댓글 중에 특히 형제자매끼리 싸우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동물행동 심리학 그리고 아동 발달 심리를 기반으로 형제, 자매, 친구들과 때리고 꼬집고 핥기는 이런 공격적인 행동을 바람직한 행동으로 수정하는 가장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솔루션 알려드릴게요. 먼저 우리 부모님들 마음의 짐부터 좀 덜어드릴게요. 우리 애들 왜 이렇게 싸우지? 내가 잘못 키웠나? 이렇게 자책하지 마세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과학적인 결과거든요. 실제로 아동발달 연구들을 보면 외동아이보다 형제자매가 있는 가정에서 아동의 공격행동 빈도가 유의미하게 높다는 결과가 있어요. 게다가 36개월 미만 아이들은 공감 능력이나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실행 기능이 아직 미숙해요. 배밀이 하는 아이에게 뛰기를 바라는 부모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보나 배려, 말로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게 사회적 규범이라는 개념 자체가 뇌에 없고 이걸 배운다고 하더라도 조절 능력이 부족해서 알면서도 손이 먼저 나가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싸우는 건 성격이 나빠서 배려가 없어서 양보를 안 하는 나쁜 아이라서가 아니라 엄마 나 좀 봐줘요. 내 거 뺏기기 싫어요. 라고 외치는 아주 치열하고 건강한 생존 본능인 겁니다. 자, 이걸 이해하시면 아이를 보시는 관점이 달라지겠죠. 도덕적으로 착하게 지내야지 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싸우지 않아도 엄마는 널 언제나 사랑하고 있어 라고 뇌를 안심시켜주는 게 이 훈육의 핵심이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훈육의 과학 첫 번째 원칙 기억하시죠? 훈육할 건덕지를 만들지 마라. 즉, 선행사건 관리입니다. 이미 치고받고 싸운 뒤에 혼내는 건 효과가 떨어져요.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환경을 세팅하는 게 고수의 육아입니다. 먼저 아이가 36개월 미만이거나 말이 잘 안 통한다면 부모님이 CCTV처럼 늘 곁에 계셔야 해요. 아이들끼리만 두면 100% 사고 납니다. 아이들의 실행 기능이 미숙해서 그래요. 소리 커지네 싶을 때. 그러니까 애들끼리 투닥투닥 하기 시작할 때 미리 개입해서 분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36개월이 넘고 말이 통하면 점차 개입을 줄여서 스스로 해결할 시간을 주셔야 하지만 어리면 어릴수록 이 물리적 거리를 엄마가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손이 나갈 때 곧바로 그 손을 낚아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유권 분쟁 자체를 차단하는 건데요. 친구가 놀러 오거나 사촌이 놀러 오거나 이러면 꼭 장난감 때문에 싸우잖아요. 손님이 오기 전에 아이에게 친구가 오면 절대 만지지 않았으면 하는 보물 장난감 3개만 골라봐. 그리고 안 보이는 곳에 같이 숨겨두자. 이렇게 아이의 소유욕을 존중해줌으로써 불필요한 영역 다툼 본능을 잠재워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어떤 친구들을 만나면서 인사 대신에 손이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때에는 엄마가 아이의 손을 미리 잡고 계시면서 인사하는 상황에서 그때그때 개입을 즉시 해주시면 좋은데요. 친구 왔네? 손 흔들어서 안녕 인사해보자. 이렇게 다른 아이를 손으로 밀치거나 때리거나 꼬집기 전에 엄마가 미리 상황을 정리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언제나 선행사건 관리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부터는 상황이 터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이에게 건강한 훈육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상황은 형제, 자매, 친구 간의 싸움이기는 한데 자원을 방어하는 목적으로 꼬집거나 핥히거나 때리는 행동을 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장난감이나 물건을 동생이나 친구가 만지거나
뺏거나 뺏으려고 할 때 이를 방어하기 위한 본능적인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제일 먼저 하셔야 할 건 맞은 아이를 먼저 살펴주세요. 아이고 많이 아팠지? 괜찮니? 하고 맞은 아이에게 먼저 관심을 주셔야지 때린 아이를 향해서 야! 하고 관심을 먼저 주시면 이게 만약에 관심 추구 행동이었다고 하면 때린 아이 입장에서는 때리자마자 즉각적으로 관심이 오니까 오히려 그 행동이 강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맞은 아이를 먼저 살펴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분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공격자 아이에게 훈육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마음 읽기, 행동 제한, 대안 제시 이렇게 순서대로 이야기를 나누어 가시면 됩니다. 민우야, 동생이 자꾸 이걸 만져서 화가 났니? 기분이 나빴어? 이렇게 대화를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수용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아이의 편도체를 먼저 진정을 시켜주시고요. 하지만 사람을 꼬집거나 때리는 건 절대 안 돼. 이렇게 행동을 제한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안을 제시를 해주시는데 친구나 동생이 만지지 말라고 말했는데도 계속 만져서 화가 너무 나면 그때는 엄마를 불러줘. 엄마가 도와줄 수 있어. 때리는 대신에 엄마 도와줘 라고 소리치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아이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인지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맞은 아이에게도 가르쳐줄 부분이 있어요. 형아가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도 손이 나갔다고 한다면 이 아이에게도 행동은 제한을 해주어야겠죠. 형아가 너무 좋아서 형아 거 만져보고 싶었어. 우리 민우 마음 엄마가 알아. 이렇게 마음은 읽어주시지만 하지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는 기다리는 거야. 함부로 막 만지면 안 돼. 이렇게 행동도 제한을 해주시면서 다음번엔 형아한테 빌려줄래? 라고 말해보자. 또는 형아가 다 가지고 놀 때까지 다른 장난감 가지고 놀면서 기다려보자. 이런 식으로 대안까지 마련을 해주시면 깔끔하죠. 자, 그리고 똑같은 싸움 상황이기는 한데 아이의 행동의 목적이 부모님의 관심일 수도 있거든요. 부모님이 바쁘거나 뭐 동생에게 집중할 때 부정적인 행동을 통해서 부모의 관심을 유도하려는 게 이 행동의 목적인데요. 이런 상황은 사실 그 상황을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이 첫째 아이든 둘째 아이든 관심을 필요로 하는 아이에게 평소에 관심과 애정을 충분히 내가 주고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이 발생한 즉시 아이를 분리를 하고 뭐 대안 행동을 알려주시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이런 친구들은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스페셜 타임을 이 아이와 만드셔서 이 아이와 1대1로 애정과 관심을 충분히 주실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드시는 게 오히려 훈육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솔루션입니다. 자, 그리고 부모님의 관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심을 추구하기 위한 행동으로 때리거나 꼬집거나 핥히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에는 역시나 즉시 분리하고 맞은 아이 먼저 살펴주신 다음에 아이에게 우리 민우가 이 친구랑 같이 놀고 싶어서 같이 놀자고 말하고 싶었던 거지? 이렇게 마음 읽어주시고 하지만 꼬집거나 핥히면 동생이 아파. 동생이 아프면 민우랑 같이 놀 수가 없어. 동생이랑 같이 놀고 싶으면 꼬집는 대신에 같이 놀자 하고 말해보자.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언어가 그 정도 발달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안녕, 손 흔들어줘. 이렇게 행동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우는 사실 저를 엄청 깨물었었거든요. 기분이 좋을 때 이제 그런 행동을 했었는데 즉시 떼어내고 이렇게 하는 건 안 돼. 기분이 좋을 땐 하이파이브 하자. 이렇게 다른 행동들을 많이 만들어 주었거든요. 지금은 저희 민우는 기분이 좋으면 만세를 하거나 하이파이브 하거나 다른 사람과 인사할 때는 손을 흔들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았는데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말로 배우지 않고요. 부모의 행동을 눈으로 보고 그대로 배웁니다.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 할 때 소리를 지르거나 화가 났을 때 물건을 콱 놓거나 아무리 훈육을 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아이를 향해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신다면 아이는 그 비언어적 공격성을 그대로 복사해요. 아이들 싸움을 말릴 때 엄마부터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면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엄마가 먼저 엄마가 지금 화가 좀 나네? 물 한 잔 마시고 이야기하자 라고 감정을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게 100마디 훈육보다 강력한 교육입니다. 그리고 장난으로라도 아이를 깨물면서 노시거나 툭툭 치면서 이렇게 노시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사람들하고 신체적인 접촉을 하면서 놀이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그대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또는 형제 자매 간에 이런 행동을 놀이처럼 하고 있다면 이러한 놀이도 중단을 해주시고 다른 놀이로 전환을 해주시면 너무 좋겠죠? 네, 오늘은 또래 간의 공격 행동에 대해서 다루어 봤는데요. 여러분, 이 훈육이라는 건 사실 이거 한 번 이야기한다고 아이가 그 다음번에 곧바로 행동이 수정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아이의 뇌가 성숙할 때까지 꾸준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면 아이의 뇌가 준비되었을 때 아이는 충분히 바람직한 행동을 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훈육 이야기 너무 많이 한 것 같으니까 아이들 발달 그리고 교육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